자, 이제 부등식, 이게 이제 부등식 파트가 학생들이 좀 취약한 원인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부등식 배웁니까? 네. 배워요? 배울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약간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이나 함수는 뭔가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해마다 뭐 했어? 해마다 뭔가를 좀 했어.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중1 때 부등식 잠깐 다룹니다. 부등식은 단원이 있지는 않아. 그냥 뭐 이렇게 크다, 작다 이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하고요. 중2 때 부등식이 있죠. 중2 때. 중3 때는 또 부등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2를 딱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이나 함수에 비해서 부등식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노출되는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부등식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부등식은 결론적으로 얘들아, 그 방정식하고 풀이 방법이 어때요? 똑같죠. 다만 부등호가 이제 있고, 부등호는 이제 뭐 음수를 곱하거나 뭐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 하나만 있는 거지. 방정식은 이퀄 0이 만들어지는 x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지.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답이 딱딱 정해져 있죠.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부등식은 이제 범위로 보통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방정식하고 푸는 방법은 뭐가 다 똑같다. 똑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에서 이 배우는 부등식은 약간 부등식이 이제 원칙적인 것부터 다시 공부를 해. 중학교 때 부등식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밝혀줍니다. 뭐 ax 더하기 b가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는 뭐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단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부등식은 이제 그 단이라는 조건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중학교하고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보면 중학교 때는 단이라는 조건 때문에 내가 생각할 게 별로 없었어. 그냥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됐었거든. 근데 이제 고등은 단이 없어져요. 단이 없어지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일단 봅시다. 아, 왜 웃어?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얘들아, 여러분들에게는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는 당연히 그냥 실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양수, 0, 음수 세 가지의 형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일단은 내가 대입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1, 2, 3을 대입하면서 무언가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C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자, A가 B보다 크면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니 얘들아? 부등식은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 이건 우리가 중1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C가 이제 양수라는 조건을 줬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C를 뭐 했어? 곱하거나 나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경우에는 뭐란 얘기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C가 음수다라고 하면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부등식이 사실 4번 성질이 가장 뭐합니까? 일단은 뭐 중요하다고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단순한 이제 이런 1차 부등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1차 부등식을 다루려는 건 아니야. 고등에서 다루려는 거는 뭐냐면 1차 부등식이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야. 고1 때는. 그 참고적으로 부등식은 고1 때 배우고 끝납니다. 3차, 4차 부등식은 고등과정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부등식이 확실히 좀 노출되는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긴 하지.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3차, 4차는 안 배우는데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뭐 삼각부등식 이런 거는 합니다. 나중에 고2 때 가서. 자,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의 해는 누구냐라고 하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는 이게 있었다고 항상 단 A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A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를 넘기는 거지. 그치? A를 넘기고 A가 양수라는 단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X라는 게 A분의 B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끝났었던 거였어요. 근데 고등 때는 이거를 우리가 굳이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3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다루는 미지수는 다 실수야, 실수. 실수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양수네, 음수네, 영이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일단 들이는 게 중요해, 고1 때는.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면 봐봐 얘들아. 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여기는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봐. B가 양수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0 곱하기 X라는 거는 X에다가 무엇을 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면 0이 양수보다 크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쵸? 어떤 X를 집어넣어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지? 자, B가 만약에 0이야. B가 만약에 0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퀄이 들어간다고 상황이 설정이 되면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왜?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때문에 같다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B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0은 음수보다 크다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X값 구하는 거예요. 항상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 식을 만족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항상 X값이야. X값, X의 범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가 B보다 클 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런 더하기나 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이런 뭐 양수가 곱해진다. 양수가 곱해진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얘도 부등호의 변화가 없는 거고 음수가 곱해질 때만 부등호의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 있는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이거는 뭐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문제는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연습을 꼭 좀 한번 해주시고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X 앞에 어떤 A라는 미지수가 붙었다. 근데 특별한 조건이 없어. 그러면 A는 무조건 실수고 실수라고 한다면 나는 뭐 한다고 얘들아? 양수, 영, 음수라는 거를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차 연립부등식이고요. 이거 연립부등식 여러분들이 중2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뭐 잘 할 거라 생각을 하니까 해보시고요.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중2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제 특수하다라는 게 바로 무슨 말일까? 보통은 다 범위를 가져.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해가 딱 하나야. 또는 해가 없어. 이런 게 특수한 거가 되겠지. 왜? 해를 갖는 게 어떤 범위를 갖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해가 하나인 경우,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이.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A값 하나만 해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해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A, B 식골 같은 경우 사실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 한번 뭐 한 거야? 그냥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죠. 이제 절대값.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죠? 중1 때 배웠는데 절대값이 뭐야? 0에서부터 거리. 그치. 어디까지? 사실 여기다 이거는 풀 네임이 뭐냐면
x 빼기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즉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라는 거는 0에서의 거리 뭐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x가 있으면 x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x가 어딘지를 몰라. x까지의 거리가 5보다 뭐란 얘기야?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지? 얘가 0인데 얘가 이제 5 얘가 이제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 5 이렇게 되겠네. 즉 x라는 거는 이제 같다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다. 이 범위 어디에 x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절대값 x가 이제 5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말이 되겠어?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5보다 크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제 막 그걸 또 기억해서 하려고 보면 이제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니까 편의상으로 아, 왜 이렇게 이것들이 이걸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좀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수보다 만약에 작아. 알겠지? 그러면은 풀마 그 수의 사이값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만약에 3보다 작다. 그러면 마3부터 어디까지? 3까지 사이값. 그래서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이거의 풀맛값이 사이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들아 x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x는 뭐가 되겠어? x는 풀마 루트 값이 되겠지. 이거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어떤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사이가 아니라 바깥에가 되겠지. 근데 바깥에 선생님이 뭐냐면 큰 얘는 작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그럼 x라는 친구는 풀마 5가 있잖아.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x는 큰 거 5보다는 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고 이렇게 작다가 나온다. 그럼 사이값. 절대값이 나오고 크다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큰 작작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하고 이제 같이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x제곱이야. 알겠지? 절대값 왜 합니까? 양수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x의 짝수지수가 들어가면 걔도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도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5다라고 하면 이때 x값을 그러면 뭐가 되겠어? 큰 작작인데 x제곱인데 나는 x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떼고 풀마 뭐하면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크다니까는 큰 작작으로 해서 x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루트 5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지? 뭐야?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 x가 아니고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만약에 뭐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x 마이너스 3 하시고요. 사이값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각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지. 3을 더해서 x만 남게 하면 되니까. 그럼 x라는 친구는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얘들아 x-3은 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평행이동.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5에서 5였잖아. 3만큼 평행이동을 쫙 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에서 8까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은 좋겠죠. 알겠지? 수학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 중요해요. 훨씬 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하나 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이건 부등식이니까 뭐 5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 이퀄부터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기는 한데 부등식 하면 사실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 깃발 세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x 빼기 3이 만약에 뭐 2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는 거에다가 깃발을 딱 세운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3에다가 깃발을 세운 거지. 이렇게 3에다가. 그치? 그럼 깃발 세움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영역이었던 게 두 개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자 왼쪽에서 이렇게 볼 때 깃발 지나기 전에는 마이너스 동네고요. 깃발 통과하고 나면은 플러스 동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정확한 풀이는 원칙적인 풀이 선생님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값이나 큰 끈 작작은 약간 이제 좀 그냥 스킵해서 결과만 딱 하는 풀이 방법인 거고 원래 정확한 풀이는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0을 포함해서 0도 어차피 부호가 안 바뀌니까 0과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나눠주는 거야. 왜?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니까 나올 때 0과 양수일 때는 안에 있는 게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은 안에 있는 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풀이 자체가 모든 절대값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진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 고난도 문제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절대값이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절대값은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그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해주면 됩니다. 그럼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0 아니면 양수가 되겠지. 0 아니면 양수가 된다는 건 나는 이제 그럼 절대값을 벗고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는 음수란 얘기잖아. 그렇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넘어가면 x는 뭐가 되는 거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넘어가면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면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x라는 거는 1에서 5까지가 내가 푸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중학교 1학년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얘기야. x 빼기 3이라는 거는 뭐냐면 3과 얘들아 거리라는 거는 뭐야?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빼는 게 거리야. 맞지? 3과 5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거리라는 건 사실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없어요.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거리는 음수가 없어. 그래서 3에서부터 거리가 2인 곳은 얼마니?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5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1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빼기가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와 3의 거리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누가 클지 모르니까 뭐 한 거야?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고?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3에서부터 2보다는 작은 거리가 누구냐 그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3에서 작은 쪽으로 가면은 1일 것이고 큰 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안 들어요? 3에서부터 3이야 3. 거리가 2라고 거리가 2. 얘가 3인데 거리가 2라고 얘가 2. 그럼 여기가 얼마야? 선호야? 1이지. 작은 쪽이 어떻게 5야? 수직선은 다 알죠? 왼쪽에 있는 거는 작은 수,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큰 수. 이쪽으로 당연히 2가 되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게 그 뜻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뜻을 설명을 하면은 x에서 3까지의 거리. 선생님 만약에 이거 플러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민서야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조건 빼기로 바꿔야 뭐가 거리가 되는 거야. 빼기로 바꿔야. x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3과 x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당연히 마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삼보다 2만큼 더 작은 거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마삼에서 2만큼 큰 거는 마이너스 1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에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까지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암산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안 풀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계산에 의한 풀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확한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자, 별이 있고요, 네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빽이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이거는 별과 네모의 거리라는 뜻이고, 이게 만약에 거리가 만약에 3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별을 너희들이 만약에 안다면 별에서 3만큼 떨어진 애들이 누가 있어? 나보다 작은 쪽에 3이고 큰 쪽에 3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네모를 한다면 네모에서 3만큼 떨어진 애가 큰 쪽에 있고 작은 쪽에 있겠지. 걔가 누구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딱 값이 아니고 3보다는 작은 쪽에 있는 모든 x들이 누구야? 라는 걸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절대값은 너희들 얘기했잖아. 처음에 우리 중1 때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 0에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라고 배웠거든.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구하는 거야. 근데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를 모를 때는 5에서 3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5가 3보다 크니까 5 빼기 3 해가지고 2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x에서 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x가 큰지 3이 큰지 모르잖아.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x 빼기 3하고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x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해됐지 이제? 근데 만약에 x가 3보다 작으면은 그냥 나오면은 음수가 돼버리니까 뭐 하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거리를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드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그냥 문제 암산으로 풀 수 있어. 충분히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되거든 사실은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두 개 있어. 얘는 그러면은 x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라는 뜻이고, 얘는 x에서 2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x가 어떤 수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2까지의 거리를 더했는데 그게 5보다는 작으려면 x가 어디 위치에 있으면 되겠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문제의 의도는 그거라. 문제의 의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플러스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 빼기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돼요. 무조건 빼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거리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두 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막 세 개짜리도 나오거든. 블랙락 같은 거 보면 세 개짜리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선생님은 이거를 결국에는 다 풀어줄 거야. 함수식으로 그냥. 이거 다 그래프거든. 결국엔 다 풀어줄 건데, 일단 지금 너네가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나 같았으면은 생각해 보면 쉽잖아, 솔직히. x에서 3까지의 거리가 2가 돼야 돼. 그러면은 간단하잖아. 근데 x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x에서 2까지의 거리를 더하는 게 5가 돼야 돼. 그러면은 좀 복잡해져 이제 점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식으로 문제 푸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그래프거든.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그래프로 문제 푸는 것까지 한번 오늘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복습하세요. 자, 첫 번째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식으로 푼다라는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프로 푸는 거는 가르치지는 않아요. 자, 식으로 푸는 거는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깃발을 두 개를 꼽은 거야. 어디다 꼽았냐? 얘가 0이 되는 땅의 자리에다가 깃발을 꼽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자리에다가 내가 하나 꼽았고요. 2에다가 하나 꼽았지. 됐어? 그럼 얘들아, 원래 땅이 깃발 두 개 꼽음으로 인해가지고 영역이 몇 개로 생긴 거니? 3개 영역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값 문제는 항상 깃발을 꽂았잖아. 깃발을 통과하면 통과된 깃발의 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1번 영역에서는 깃발 하나도 통과 못했잖아. 쉽게 말하면 얘도 통과를 못했고 얘도 통과를 못했어, 깃발을. 그치? 그러면은
이 1번 영역에서는 얘도 음수로 나오고 얘도 뭐 음수로 나오는 거야. 둘 다 음수로. 음수로 나온다는 말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얘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둘 다 여기 있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서 얘 음수 나오고 얘도 음수 나오잖아. 얘도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가 여기가 1이고 넘어가니까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봐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무조건 큰 게 아니고요. 1번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와서 이 영역이야. 즉 1번 영역은 x가 마일보다 작은 거에 한해서 말하는 거야. 1번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답. 얘가 답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게 1번 영역에서의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뭐 한 거야? 통과한 거잖아. 그렇지? 통과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왜? 깃발 통과하면 양수로 바뀌는 거야. 얘는 깃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0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봐. 0 넣어봐. 뭐가 되겠어?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얘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번 영역이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이 범위 안에서 답을 구해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답을 구해보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얘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x 없어질 것이고요. 3이 5보다 뭐 한 거야? 작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x값들 어떤 거를 집어넣든지 간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지. 참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얘만 답이 되는 거고 이 영역에서는 전체가 다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3번 영역이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야. 깃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얘도 뭘로 나오는 거야? 플러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2x 빼기 1이 5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x는 이렇게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여기에서부터 딱 이어받았지. 그치? 그리고 2에서 딱 이어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1번에서부터 3번까지에 의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3보다는 작다가 이 문제에 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된다. 즉 x는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2까지의 거리를 더했을 경우에 5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상적인 풀이는 선생님이 방금 푼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프로 해석해 보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x 더하기 1이 만약에 5다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식이 있으면 우리 x가 얼마인 거 바로 알아요? 4인 거 금방 알죠. 그쵸? 그런데 이런 모든 거는 사실은 얘들아 이 이퀄이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가 같다라는 뜻이거든. 좌변에 있는 함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예요. 우변에 이렇게 상수항만 있는 거는 y = 5라는 상수함수라고 여러분이 부르고요. 상수함수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 정확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바로 상수함수라고 보면 돼.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는 함수라는 말로는 정확하게는 안 배워. 상수함수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공부는 다 했어.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y 이퀄 5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 이게 이제 y축이고 여기가 이제 5라고 하면 얘를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y 이퀄 5 상수함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y 이퀄 5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y 이퀄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하고 y는 5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교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점에 뭘 구하는 거야? x값. 여기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이 x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자, 만약에 부등호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1차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1차 함수가 상수함수인 5보다 작다. 즉 아래에 있는 쪽이 어디냐? 이걸 물어본 거겠지. 그러면 얘는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이 뭐 한 거니? 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항상 누구 값에 관심이 있냐? x 값에 관심이 있어. 그 식을 만족하게 하는 x 범위, x 값이 얼마야? 하는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x 값이 우리가 이제 뭐 4라고 한번 해보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뭐 하시면 돼? 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1차 정도만 되면은 그래프로 그리는 것보다는 뭐가 편해?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 왜? 식 계산하는 게 뭐하니까? 편리하니까. 알겠지? 근데 당연히 여기가 있는 게 1차가 아니야. 2차, 3차, 절대값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절대값 하나당 2개로 나눠야 되고 절대값 2개면 3개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절대값이 있고 2차가 있고 막 섞여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식으로 계산할 때 뭐 하겠어? 복잡하겠지. 케이스들이 많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편한 거야?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뭐한 거야? 빠르고 편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고1을 수업할 때 되게 강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이퀄이든지 이런 식의 부등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뭘로 보냐? 이제부터는 얘가 fx라는 함수, 얘가 gx라는 함수로 보고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무조건. 알아듣겠지? 자, 그런 면에서 만약에 x 더하기 1 이퀄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제 fx가 x 더하기 1이고요. gx 이퀄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y값이 0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y값이 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x축을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라고? x축.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이 x축의 다른 말이 y 이퀄 0인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는 방정식이 맞아. 방정식이 맞는데 고등 가서는 방정식, 부등식을 모두 다 함수화 시켜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거든. 왜? 그래야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자고 얘들아? 두 함수에 같다. 교점으로 나는 뭐하냐? 인식하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선생님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선생님, 그럼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 친구는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y 이퀄5니까 뭔가 그래프가 어떻게 있고 y 이퀄5 쫙 그려가지고 그래프가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y 이퀄5라는 얘보다 작으니까 어디 쪽?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x 범위가 어디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스토리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쌤이 조금 전에 계산할 때 뭐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했죠. 자, 깃발 마이너스 2라고 이 깃발. 그쵸? 자, 그러면은 얘들아 기울기만 한번 따져볼게. 기울기만 기울기만 한번 따져볼게. 기울기. 이 동네에서는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왜? 음수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만 따진다는 거는 x의 개수만 따진다는 얘기야. 알아듣고 있어? 손 알아듣고 있어? 자, 여기서는 얘도 기울기가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겠지. 그쵸? 기울기. 쉽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하니까 마이너스 2x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동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동네는. 그 다음에 선호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 동네는 뭐냐면 너는 양수로 나오니까 너는 1이야 기울기가. 근데 너는 여전히 음수로 나오는 기울기가 너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2라고 마이너스 1이 붙으면서 기울기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0인 거지. 그 다음에 이 동네는 그럼 기울기가 뭐겠어 얘들아?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얘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왔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x가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2까지는. 그 다음에 2를 지나면 기울기가 2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y 5라는 거는 y 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좌표가 궁금해. 이 좌표라는 거는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0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 씌워지니까는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여기는 y값하고 뭐 하겠어 얘들아? 똑같겠지. 똑같겠죠? 당연하죠. 왜? 얘가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러면 얘도 2,3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연습을 더 했다 치고 속성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쌤 분명히 얘기했어. 얘가 0이 되는 값 하나만 체크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알겠니? 얘는 어차피 0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는 그러면 얘도 2,3이라는 것까지 내가 바로 알 수가 있어.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갔다가 얘가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왜? 항상 여기일 때는 둘 다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1 마2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는 너는 0 당연한 거죠. 그냥 둘 다 양수니까는 1, 2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3 여기가 2,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숙달 되면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10초도 안 걸리겠죠 당연히. 왜? 이 값만 내가 구하면 되니까 이 모양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야. 얘가 지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얘가 y 이퀄 뭐라고요? 5라고. 됐지?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 여기 있는 이 접시 모양의 이 그래프가 y 이퀄 5보다 작다니까 작은 쪽이 누구냐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은 이것 말하는 거죠. 너는 포함 안 되고 너 포함 안 되고 이만큼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에 부등식이다 보니까 나는 궁금한 게 뭐라고? 그 x값이 어디냐가 궁금해. x값이 어디냐가. 그래서 여기 x값이 얼마야? 여기 x값이 얼마야? 라는 게 내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x값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5야. 얘가 지금 3이야. 이 기울기가 얼마니? 이 기울기가 2야, 2. 근데 마이너스 2야, 그치?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한 칸,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맞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x가 한 칸 가는데 y가 두 칸 떨어진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y가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5니까 얘가 두 칸 갔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칸 가면 되겠어? 한 칸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됩니까? 감산으로? 그러면 얘가 마일이가 얘는 마이가 되는 거겠네. 얘네들은 데칼코마니 느낌이니까 당연히 얘는 2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나요? x가 2니까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아 내가 찾는 답은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버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막 계산하고 했던 거를 뭐 하는 거야? 계산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다른 학원에서 일부 학원에서는 뭐 가르치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수업을 할 거고 방정식이나 함수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함수화 시켜가지고 다 설명을 할 거야. 그래야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차 함수를 정말 쓴맛을 안 봐. 그래야 안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진짜 쓴맛을 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2차 함수긴 한데 솔직히 2차 함수를 배운 게 아니고 뭐 배운 거야? 그냥 계산하는 것만 배운 거야. 솔직히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표준형 뭐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하면 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원칙대로 풀기 위해서는 얘는 x 이퀄 1이고요. 얘는 x 이퀄 0이니까 0하고 1에다가 내가 깃발을 세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가 하나가 0이고요. 하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첫 번째 동네, 두 번째 동네, 세 번째 동네가 될 것이고 첫 번째 동네는 0보다 작은 동네, 두 번째 동네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동네, 세 번째 동네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0보다 작은 동네, 0에서부터 1보다 작은 동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냥 아, 이 동네에서는 얘네 둘 다 음수일 거니까 너도 음수로 나오고 너도 음수로 나와 이 얘기야. 이 동네에서는 깃발 하나 통과했으니까는 아 0이었던 친구 너는 양수로 나와. 이제 통과했으니까 너만 음수로 나와. 너는 음수로 나오고 너는 양수로 나왔다 이런 얘기라고. 이 동네에서는 둘 다 양수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값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 얘기야. 그래프로.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풀 거야.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구하면 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0, 얘도 0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이해돼요? 0,1. 0,1이면 얘도 1,1일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첫 번째 동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동네는 기울기가 0이고요. 세 번째 동네는 기울기가 2인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되냐? 0,1이고요.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얘가 2야 2. 2니까 얘가 1이니까 2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얘가 y는 2야. 작으니까 아 너하고 항상 교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너 x값, 너 뭐 알파, 너 베타라고 한다면 x라는 친구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알파라는 건 얼마냐? y값이 얼마 차이나? y값이 1 차이 나지. 그치? 얘들아,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뭐냐면 y값이 x값의 2배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니까 x가 y보다 2배씩 더 움직이는 게 기울기가 2야. 선생님이 기울기도 다시 한번 싹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진짜 배울 게 많아.
그 심오하게 깊이 있게 원칙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니까 x의 변화량보다 y가 3배씩 많이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y가 1인데 2니까 1만큼 변했어. 그럼 x는 얼마큼 변해야 돼? 2분의 1만큼 변하면 되겠지. y가 x의 2배이니까 x 입장에서는 y보다 절반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y가 1 움직였으니까 나는 절반 움직이니까 0에서 절반. 아,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는 1보다 2분의 1만큼 더 커야 되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여기서 구한 뭐가 되는 거? 2분의 3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수고를 안 하고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답을. 그러니까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 좀 빠르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연습도 일단 하셔야 돼. 한두 번 좀, 몇 번은 좀 풀어줘야 돼.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알고 계시고,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몇 개 세운 거지, 얘들아? 2개. 2개 세운 거야. 그래프 모양이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깃발이 어디다 세웠냐면은, 깃발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자리에 세웠고요. 깃발 또 하나 어디다 세웠어? 1자리에 세운 거야.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동네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동네는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얘는 깃발을 통과했어. 그치? 그럼 양수로 나오니까 얘는 2고요.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이 동네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3. 이건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삼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1로 이렇게 갔다가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여기하고 여기에 개수가 똑같으면 접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알겠지? 당연히 여기 개수가 달라지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은 얘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5보다 작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거. 되니? 그러면 여기 x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y가 얼마큼 차이 나죠? y가 2분의 5만큼 차이 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기울기가 뭐야? 마삼이야. 마삼. 기울기가 마삼이라는 거는 x의 변화는 그러면 여기다가 기울기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3 갔을 때 1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 갔을 때 얼마 같겠어? 3분의 1 같겠지. x는 y가 3 갔을 때 x가 1 간 거잖아.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그러면 x가 1 가면은 y가 1 가면은 x는 얼마큼 가겠어? 3분의 1만큼 움직이겠지. 변화량이. 그러니까 이게 y의 변화량. 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고? 3분의 1 곱해주면 이게 x의 변화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기울기가 2일 때 우리가 2로 나눴잖아. 2로 나눈 거는 2분의 1 곱한 거잖아. 기울기가 3이면 3분의 1 곱해주면 되고, 기울기가 4면 4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x의 변화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응? 이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같지? 계산하시면 얘는 6분의 5만큼이야. 즉 여기서 6분의 5만큼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갔으니까, 자주 갔으니까 6분의 5만큼이면 마이너스 6분의 9인데 마이너스 5니까 6분의 마이너스 14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7이 이 위치가 된다.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근데 똑같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기울기가. 얘만 이거 처리해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